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최근 영상 길이가 조금 길었죠. 오늘은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기업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들었지만 그런데 딱히 다른 조선주 기업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한화엔진이 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며 신고가를 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한화엔진은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제작, 엔진 부품, 그리고 엔진 관련 서비스 등 딱 회사명에서부터 엔진에 관련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한번 쭉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 후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한동안 쌓여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한번 또 쿼터양 만들었으니까 추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중요하겠죠. 실적을 한번 봤더니 올해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은 연평균 10% 정도 성장, 영업이익은 앞으로 2년간 2배씩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퍼는 26, 내년은 16, 내후년은 1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엔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52주 신고가에서 더 볼 수 있을지, 플러스 다른 조선주도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틀 전에도 공부했죠. 보통 52주 신고가 내는 기업들 중에서 혼자서 가는 애들, 그러니까 섹터를 만들지 않고 혼자 가는 애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테마주 성격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요즘 음식료, 화장품, 전력 설비,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섹터를 형성하면서 가는 친구들은 더 오래, 더 멀리 갈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주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아마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 게임주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실적 나오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요 세 가지만 봐도 돈이 복사가 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아무도 게임 관련주, 뭐 다른 성장주 그런 곳에다가 눈을 두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와중에 크래프톤이 신고가를 써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계속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보시다시피 모든 이평선도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장기간 흥행을 바탕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 게임은 그 수명이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롤 같은 게임,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그렇게 엄청난 대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게임은 수명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이용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상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또 이 와중에 4분기에 다크앤다커 글로벌 출시, 내년에는 인조이, 블랙버지, 서브노티카2 이러한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전 게임이 이제 인기가 사그라들 때쯤 새로운 게임을 꺼내서 이제 그런 실적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아직도 현역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게임까지 붙어버리면은 당연히 실적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효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의 평균 목표가는 33만원 수준, 지금보다 한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게임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섹터를 만들어야겠죠. 요즘 들어서 딱 눈에 띄는 게임주는 딱 하나겠죠. 일단은 펄어비스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차트 이쁩니다. 우리 코스피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밤 미국 5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0.2%나 하락했고요. 또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가 상승하며 전망을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죠. 또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은 호실적과 액면 분할, 어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SMCI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은 이틀 전에 잠시 시가총액 1등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장 마감 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를 약 5개월 만에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의 시총 차이는 약 30억 달러로 사실 오늘 저녁에 무조건 바뀔 수 있다. 엎치락 뒤치락 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정말 강합니다. 저 길에 또 미국 주식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투세가 시작하게 되면은 저 기릿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국 증시로 같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아침마다 히릿이 열심히 미국 증시도 공부해서 기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조 원 성과 보상안 재승인. 자, 어제는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이번 주총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바로 한국 돈 66조 원에 달하는 성과 보상안의 재승인 문제였는데 그런데 결국 머스크가 이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과 보상안이 도대체 뭔디요? 하고 봤더니 2018년 테슬라는 머스크가 단계별로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안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너 돈 많이 받아가 라고 한 거고 그 돈이 무려 66조나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한 투자자가 아니 근데 제가 저걸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무효로 해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 소송이 잠정 승소하면서 다시 테슬라에서 주총에서 이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머스크가 이겼다고 하고 물론 아직까지 법적 효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한편 테슬라는 지금 델라웨어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히 빡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앞으로 델라웨어에 너희들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결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어제 테슬라는 좋은 흐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역시 머스크는 자신감이지. 자, 머스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나저나 25조 달러가 얼마야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납니다. 무려 3경 4,450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4,500조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보단 7배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그런데 뭔가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야 이거는 진짜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애플의 7배라고 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 우리가 경이라는 숫자도 보긴 보겠군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먼 미래 일이긴 하지만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를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로봇 제외하고도 자율주행만으로도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를 5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니까 5조 달러면은 10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업무에 익숙해져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새로 뭔가 배우기는 많이 어렵기에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뭔가 당연한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보자면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50세 미만이 이직했을 때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히려 50대 이상 연령에서는 이직할 때 직무 성향이 크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해 남성보다 그 시점이 빠른 30대에서 40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아이가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예 100% 독립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일보다는 조금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고 약간은 짧은 시간의 일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쿠팡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쿠팡 순위 조작 충격.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자체 PB 브랜드와 직매입 상품의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상에 노출시켰다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점 업체들은 가격을 내려도 예를 들어 10,000원에 파는 거를 나는 경쟁력을 위해서 9,900원에 팔겠어 이렇게 가격을 내려놓으면 보통은 상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위 노출이 잘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격 경쟁이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가격을 내려도 가격 경쟁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할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평균 판매가가 그냥 냅뒀을 때보다 더 올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누가 손해봤을까요? 맞습니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큰 돈이죠. 또한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 노출한 상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만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서머랠리가 올까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1회로 수정했으나 시장은 5월 물가지표에 조금 더 주목하며 결국은 2번 정도 내리지 않겠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전 바이든이 바보도 아니고 무조건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도 예상일 뿐 확실하진 않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들은 확실한 실적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주가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음식료, 화장품, 전력설비 등 대왕고래 이것만 제외하고는 실적 나오는 것만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겁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서머랠리가 있을 것 이러한 전망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엔비디아와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에서 볼 수 있듯 AI 산업 생태계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반도체와 성장주를 주도로 한 코스피 레벨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가 레벨업 하려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3전 8만원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주식들 보면은 10% 오르는 거 예산일이죠. 요즘 같은 증시에서는 한 번 오를 때 팍팍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삼성전자 10%만 올라도 88,000원이고 15%만 올라도 92,000원입니다. 사실 거의 한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혹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막 쫙쫙쫙 들어오면서 단기간 주가 랠리가 나타날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또 같습니다. 83만원짜리 목표가가 등장했는데요. 자,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을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800억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목표가도 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키움증권이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 중국 온라인 채널의 정상화 플러스 미국 유럽 메인스트림 채널 플러스 아시아마트 이점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가파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5월에는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매출 확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밀양 1공장 증설 뒤 생산 능력은 50%가 증가했고 분기 최대 매출은 96%나 증가한 바 있기 때문에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은 그때부터 삼양식품은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삼양식품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푸드 열풍으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사조대립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냉동 김밥을 미국에 출시한다는 이유가 나왔고 그리고 또 BTS진이 군대에서 참치가 정말 먹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한가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우양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까지 우양은 유일하게 상장사 중 미국의 김밥을 판매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경쟁사가 생기자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조대립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빵 관련주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업체인 파리바게트를 보유한 SPC 삼립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자 K빵도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몇몇 기업들은
아 이제 슬슬 뇌절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빵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섹터가 옆으로 막 쫙 퍼질 때 있죠. 그때가 되면은 조금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단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만약 4월 1일이었다면 만우절인 줄 알았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일어나 하고 봤더니 요즘 캔 삼겹살이 나름 화제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맥주 캔처럼 생긴데 요 뚜껑을 따면은 이렇게 삼겹살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미친 짓을 누가 했나 하고 봤더니 바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도드람. 여기서 출시한 제품인데 야외 보관, 휴대가 간편한 삼겹살을 위해서 캔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이버에 제가 한번 쳐보니까 300g이 들어있는데 8,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요즘 삼겹살 꽤나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캠핑 가실 일이 있다면은 이거 한번 사서 가시면은 좀 인싸가 인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또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삼양식품 주가를 보면은 진짜 대단하죠. 실적에 힘입어 목표가도 줄 상향되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가 줄 상향되는 다른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LS입니다. LS는 전력 인프라 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요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래봐야 어차피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또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두산 또 에너지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두산 주가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목표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11곳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올 하반기 실적 증가와 주주 환원까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뷰티 미용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리오는 8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이피밀리SC, 클래시스, 이러한 기업에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미리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대 주주 블록딜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했었죠. 7월에 블록딜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블록딜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나온 지 얼마 되었다고 또다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는 어제 장이 종료되고 난 후 블록딜을 통해 주식 210만 주를 2,500억에 매각을 했다고 하고 매각 가격은 시세 대비 10% 할인된 가격이다 보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0% 넘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럼 오늘 2차전지가 안 좋은 거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때문이야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번엔 또 누가 이렇게 뭐 나쁜 일을 했나 봤더니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2차전지를 공격했다는 소식. 그렇다면 뭐라고 했나 봤더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전기차 전환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 요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자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도 또 하락하는 모습을 오늘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2차전지가 조금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게 바닥인가 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또다시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과연 이게 또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또다시 지하실을 향해 가는 걸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알리 테무의 열풍은 어느 정도 지나간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리, 테무, 큐텐 등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그리고 수영복 등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못 사겠더라고요. 피부에 닿지 않는 것들은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굳이 몇천 원 아끼려고 테무와 알리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헬멧 같은 거 있죠. 뭐 자전거 헬멧이라든지 오토바이 헬멧이라든지 그런 헬멧 같은 것도 알리가 싸다 보니까 거기서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10개 중 9개는 충격 흡수 기준 미달 헬멧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헬멧이고 사실상 그냥 모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몽구 회장 사망설이 나오는 소식. 오늘 갑자기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요즘 자동차 부품주가 좀 좋더니만 얘네도 올라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정몽구 회장 사망설이 돌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쪽에서는 뭐 바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여전히 현대모비스는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은 좀 긴가민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만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진짜 사실 무근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알 수 있겠죠.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